안녕하세요. 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이동재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리마와 아리맥스, 그 다음에 사리마, 사리맥스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리마 같은 경우는 AR 모델과 그 이동평균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차분히 합쳐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모형 같은 경우는 요 보시는 바와 같고, 먼저 이 앞부분에 있는 이 YT-1부터 YT-P까지는 AR 모델에서 보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오차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MR 모형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합쳐서 다음에 시계열 값을 예측하는 것이 이제 아리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이제 파라미터인 P와 D와 Q 같은 경우는, D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정상성을 가지지 못한 데이터를 정상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분히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로그 차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미분이라든지 해서 이 시계열 데이터가 정상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몇 번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P 같은 경우는 이제 AR 모델에서 몇 번째까지 이전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가 2라 그러면은 요 수식에서 요 두 번째까지의 값만 이전 값을 이용해서 다음 값을 예측한다라는 것이고, 다음 이 Q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의 차수인데, 요 같은 경우는 MR 모형에서 과거의 오차항을 몇 개나 이용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Q도 뭐 3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과거의 이동평균에서의 오차항 요것들을 3개만 이용해서 그 다음에 예측값을 예측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 같은 경우는 AR 모델의 차수이고, D 같은 경우는 이제 차분을 몇 번 했는지, 그 다음에 Q는 이제 MA 모형에서 의 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리마 모델에서 이제 계절성이 추가된 것을 사리마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리마 그 실습 예제에서 아리마 모델하고 사리마 모델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리마 모델에 대해서 이 데이터와 코드 실습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다 담아놨고, 지금 오늘 발표에서 보여드릴 것은 제가 직접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가게별로 이제 매출 데이터를 날짜별로 이제 정리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가 보실 수 있고, 전처리하는 작업은 좀 생략하고, 이것은 이제 시계열 분해를 하는 모습입니다. 시계열 분해를 해서 이제 추세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계절성을 가진 부분, 그다음에 잔차,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데이터를 추세 부분을 빼내고, 그 연료의 데이터에서 또 계절성을 있는 부분을 빼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차를 이제 빼내게 됩니다. 빼내서 이제 다음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아리마 모델에서 아까 중요했었던 파라미터들 PDQ를 이제 찾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PDQ를 이제 for 방문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다 직접 다 해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으로 찾아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오토 아리마라고 해서 그 PDQ의 최적의 값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함수가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지금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거였었고, 아리마 모델에서 최적의 값을 가지는 것은 요 AIC 값이 제일 작은 조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여기 아리마 모델에서 0, 1, 0 이렇게 나오는 값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값들은 사리마 모델에서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어서 사리마 모델 설명드리면, 그 아리마 모델에서 그 아까 시계열 분해를 했었을 때 계절성이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사리마 모델로 분석을 시계열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은
뭐 다음과 같고,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들을 활용한 이제 수식인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파라미터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마 부분에서는 아리마에서 있었던 파라미터하고, 그 다음에 사리마에서 갖고 있는 요 계절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 모델에서는 요 비계절성 부분이 있었 반면에 그 사리마 모델에서는 이 계절성에 있는 부분이 파라미터들이 추가가 되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진 않고, 요거는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던 아리마 모델하고 동일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자 P, D, Q, 그 다음에 S 또는 M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대문자 P는 AR 모델에서 이제 계절성을 갖고 있는 부분의 차수인 거고, 대문자 D 같은 경우는 계절성 부분에서 차분을 얼마나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Q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 계절성을 갖고 있는 이동평균 그 데이터에서 얼마나 차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S 또는 대문자 S 또는 소문자 M으로 표시되는 거는 이제 주기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M이 10이다 그러면은 그 1년 주기를 갖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계절성이 1년 정도 주기로 가지고 있다 또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6으로 했다 그러면은 뭐 반년 주기로 어떤 시계열 데이터의 뭐 분포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수식은 요 부분들, 뭐 계절성 있는 부분과 요 또 이제 비계절성인 부분들, 아리마 모델에 있는 부분과 좀 사리마 모델에만 있는 부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수식을 대입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요런 수식이 나와서 이 값들을 활용해서 다음 값을 예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좀 돌아가서 아까 여기에서 어떤 설명드렸었던 게 아리마 모델에서 끊기고, 여기가 이제 사리마 모델에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P, D, Q, 그 다음에 S 또는 M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묶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절성이 있는 부분에서의 AR 모형은 1차수고, 그 다음에 계절성이 있는 부분에서의 차수는 1, 그 다음에 계절성이 있는 부분 이동평균에서는 0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의 길이는 12, 그러니까 1년을 주기로 계절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더에서다가 아리마 모델에서의 파라미터를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계절성이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시즈널 올더라고 해서 새로 추가를 해 주시면은 요게 이제 사리마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 D, Q, 이제 S 또는 M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enforce stationary하고 enforce invertibility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까 두 가지 보셨던 것은 AR 항이 이제 정상성을 만족하게끔 강제하는 것이고, 디폴트는 true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이동평균의 항이 정상성을 만족하게끔 강제하는 것으로 디폴트는 이제 fals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행되었고,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잔차를 진단하는 겁니다. 이제 잔차 진단이라 해서, 잔차는 이 기존 시계열 데이터에서 추세와 계절성이 모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제 그래프를 갖춰야 되고, 정규 분포를 따라하고 자기 상관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잔차 진단을 분석해 본 결과 잔차가 잘 만족한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다음 이제 예측을 진행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게, 이런 이제 아리마 모델하고 사리마 모델 진행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RMX입니다. RMX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마 모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외생 변수를 포함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생 변수는 저희 시계열 데이터에서 보통 이제 날짜하고 시계열 값만 있었을 때에 이 시계열 값에 미치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이제 모델인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 수식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가 지금 AR 모델이고 여기가 이제 MR 모형인데 여기에 이제 베타 X 같은 경우에서는 외생 변수입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를 추가해서 그 다음 값을 예측을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RMX 코드하고 데이터가 있는 기타브를 올려놓았고, 그다음에 이제 RM에 대한 설명이고, 네, 요 RMR을 이제 했을 때에 이제 매출액 데이터입니다. 그 기존에는 요게 이 마케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그냥 날짜하고 이제 매출액 데이터만 나왔었다면, 이 RMX 같은 경우에서는 이 매출액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외생 변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했을 때에 변화하는 그 매출액의 변화 추이를 예측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각화해 보시면은 이제 마케팅의 비용은 이렇게 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매출액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증감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ADF 테스트인데, ADF 테스트는 이제 요게 정산성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의 귀무가설은 단위근이 있는 것이고, 그 귀무가설은 단위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근이 있으면 정상성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단위근이 없으면 정상성을 만족한답니다. 그래서 시계를 분석하려면은 정상성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 ADF 테스트에서는 그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하는 경우로 나와야지 시계열 데이터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ADF 테스트 결과인데, 여기에서 요 p 밸류 값을 보시면은 0.966, 0.9177로 나와서 이 시계열 데이터가 단위근을 갖고 있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근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정상성이 없다, 그러니까 비정상성인 데이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차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아리마 모델 그 파라미터 중에서 그 PDQ 요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이 이제 차분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요 차분을 진행해서 비정상성을 갖는 데이터를 정상성을 갖는 데이터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여기서는 요 기존의 세일즈 데이터를 이제 차분해주고, 마케팅 데이터도 한번 차분해주어서 새로운 변수에 집어 넣어주고, 그것을 이제 다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엔도그라는 것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 관측된 시계열 데이터를 넣는 이제 파라미터이고, 요 EXOG 요것은 이제 외생 변수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돌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릴 때에는 돌려서 이제 모델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요게 아까 차분을 했었을 때에 잔차가 잘 나왔는지, 이거 그러니까 기존에 차분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자기상관성이 지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차분을 한번 하고 난 것, 차분을 한번 하고 났었을 때, 이렇게 차분 한번 하고 났었을 때에는 자기 성간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요렇게 이제 차분을 진행하고 시계열 분석을 돌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돌리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RMX를 돌리는 겁니다. 여기 아리마 모델에서 여기 기존에 관측된 시계열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외생 변수를 여기 TF 레그는 여기 요거 차분한 것을 새로운 변수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 주어서 아리마 모델을 돌리게 되면은 이런 결과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에 봐야 할 것들은 요거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요 AIC, BYC를 값들을 비교하셔서 이 값들이 더 낮은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기존의 AIC, BYC 값은 1300이었었는데 여기서는 1100으로 많이 떨어져서 이 모델로 돌린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요 개소하고 핏값입니다. 그래서 AR 모델을 돌렸을 때의 개수들에 따른 핏값들이 있는데 요 핏값들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유의미한 것이고, 요것처럼 이제 핏값이 0.05보다 더 큰 경우에는 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수를 변경한다든지 좀 모델을 변경한다든지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의 학습이 진행하고 예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리맥스 모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나왔었던 그 AIC와 BYC 요거는 이제 모델 선택하는 어떤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IC 요 모델은 모델의 적합도하고 복잡성을 고려해서 매겨지는 값이고, 적합도가 높을수록 값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값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값이 증가하면 안 좋은 것이라서 모델의 적합성을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AIC 값이 가장 낮은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BIC는 그 AIC에서의 그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AIC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페널티가 데이터 개수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에 상관없이 페널티가 일정하지만 BIC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의 개수가 커질 때마다 페널티도 같이 커지게 해서 데이터를 무작정 크게 한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데이터의 개수가 무작정 많아진다고 하면은 이제 요 베리언스는 높아지고 요 바이어스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합한 최적의 균형점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의 개수에 대한 페널티를 함께 주어지는 값이 이제 BI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AIC하고 BIC의 값은 항상 같이 이제 보셔서 모델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맥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보셨던 파라미터들하고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이 사리마에서 아까 달라지는 것은 사리마에서는 요 변수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리맥스에서는 이 외부 변수 데이터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고 실습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뭐 차분하는 것과 하는 것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시계열을 추세와 계절성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정상성이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것까지 다 동일해서 그런 것까지 다 맞췄다면 이제 사리마 모델에 집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를 찾는 것까지도 동일하게 이제 반복문을 써서 파라미터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그리드 서치라는 것 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진 파라미터들을 요 사림x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관측된 시계열 데이터는 이 엔도어에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아리만 모델에서 봤었던 소문자 PDQ의 값들과 그 다음에 사리만 모델에서 봤었던 대문자 PDQ 그 다음에 S 또는 M으로 표현되는 요 주기의 길이에 대한 데이터들 파라미터 값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마 모델에서 정상성을 강제하는 그 파라미터와 그 이동평균 MA 모형에서 정상성을 강제로 만들어주는 그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이제 외생병수가 외생병수 값 데이터도 집어 넣어주 사리마에서 그대로 사리마 모델에서 그 외생변수 데이터만 더 추가시켜 주게 되면은 사리맥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델 분석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항상 비교할 때는 이 AIC와 BIC를 비교해서 적합 더 낮은 값이 나오는 조합을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R 모형과 MA 모형 요것들을 유의미하지 않은지 판단할 때는 요 계수와 P값을 보셔서 방금과 같이도 요런 0.05를 넘어가는 요런 값들은 지워주고 다시 차수를 변경하여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는 것들은 현재 데이터가 어떤 그 정상성 그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혹은 등분산성을 따르는지 혹은 자기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L정바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이것의 이제 테스트 P 값이 0.05보다 작으면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자기상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이 테스트의 귀무가설은 이제 자기상관성이 없다라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자기상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보셨을 때에 이 자기상관성 테스트에서의 P값이 0.8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상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두 번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은 이 회계 모델에서의 해석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델인지도 평가를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테스트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 p-밸류 값이 0.05보다 높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고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어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델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분산 테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 같은 경우에서는 오차항의 분산이
독립변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오차항의 분산이 독립변수와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무가설은 등분산이고 요거는 대립가설은 등분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모델은 등분산을 가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계 분석에서 오차항의 분산이 독립변수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다르게 불표하는 것이 이 이분산이라는 건데 회계 분석에서는 이 관측제들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관측되었다는 가정하에 오차항의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라고 분석을 수행하는데 오차항의 분산이 이 독립변수에 따라 달라지면 회계 분석의 정확성과 예측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등분상성을 만족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걸 만족하는 것이 요 테스트, 이 세 번째 테스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0.05보다 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채택해야 하고 이때 이 이분산 테스트에서의 귀무가설은 등분산이기 때문에 저것은 등분산을 만족한다. 오차항의 분산이 등분산을 만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리만 모델에서나 이제 시계열 분석에서 잔차 진단을 하는데 잔차 진단을 하는 이유가 이 잔차가 백색 소음,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의 특성을 가지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추세하고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계절성하고 이제 잔차로 이제 시계열 분해가 진행이 되는데 잔차가 이 백색 잡음,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의 성격을 띠지 않고 추세나 계절성을 담고 있다면 시계열 그 데이터가 시계열 분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잔차의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잔차가 화이트 노이즈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 첫 번째는 이제 잔차의 평균 0이고 분산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상관도 함수의 값이 0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사리맥스를 돌렸을 때의 이제 평가값들, 그러니까 모델 검증하고 잔차 진단하는 것에 이제 전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인데, 먼저 위에 보는 것은 이제 잔차가 좀 요 위에 세 가지 이 조건들을 좀 살짝 어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위에 부분, 이 밑에 나온 것들은 좀 세 가지 조건들을 좀 잘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잔차 진단 경우에서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일정해야 되는데 분산이 살짝 좀 일정하지 않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 QQ 플랫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잔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하고 가장 일치하게 점이 분포가 될수록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를 조금 잘 안 따르고 있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차분이 진행되고 차수를 변경한 값들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전의 모델 값은 이제 사리맥스 101하고 나머지는 다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모델에서는 사리맥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더 세부적인 세부적인 차수를 정해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요 에이스 모델도 조금 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잔차의 경우에서도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좀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했을 때 자기 상관성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정규 분포를 잘 따르고,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에다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차의
잔차 진단을 해보았을 때 요 두 번째 모델이 좀 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두 번째 모델로 선택을 하는 식으로 분석이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참고 모델이고, 나머지 이제 그 코드 같은 것들은 제가 콜앱에다 담아놔서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좀 질문 있으시거나 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